동양 철학 에세이, 명가, 상식을 부순 사람들. 두께가 없는 것은 쌓을 수 없지만 그 크기는 천리가 된다. 하늘과 땅은 높이가 똑같고 산과 연못은 똑같이 평평하다. 남쪽은 끝이 없으면서 끝이 있다. 오늘 월나라에 가서 어제 돌아왔다. 둥근 고리는 풀 수 있다. 만물을 사랑하라. 온 세상이 한 몸이다. 유광에 물이 불어 적나라의 어떤 부자가 급류에 휘말려 빠져 죽었습니다. 시체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하류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배를 띄우려던 사공이 시체를 발견하고는 건져내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들을 보고서 큰 부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사공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부자의 집에서는 주인의 시체를 찾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시체를 건진 사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공은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많은데 놀란 그들은 어떻게 할까를 상의하다가 변론을 잘하기로 유명한 등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주인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건진 사공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시오. 그 뱃사공이 시체를 팔 수 있는 곳은 당신의 집뿐이지 않소. 기다리면 값이 내려갈 것이오. 기다리다 보면 자꾸 시체가 부패할 텐데요. 그럴수록 기다리시오. 시체가 부패할수록 값이 내려갈 거요. 부잣집 사람들은 등석의 말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것은 뱃사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가 탄 뱃사공 쪽에서 등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부자의 시체를 건졌는데 많은 보상을 요구했더니 값을 깎자고만 하면서 시체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시오. 그 부잣집의 시체를 살 수 있는 곳은 당신의 집뿐이지 않소. 기다리면 값이 올라갈 것이오. 기다리다 보면 자꾸 시체가 부패할 텐데요. 그럴수록 기다리시오. 시체가 부패할수록 값이 올라갈 거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명가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시 춘추에 따르면 등석은 변론에 뛰어났는데 오늘 옳다고 했던 것이 내일은 옳지 않은 것이 되고 또 오늘 옳지 않은 것이 내일은 옳은 것이 되어 옳고 그름이 날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등석은 큰 사건의 변론 대가로는 겉옷 한 벌을 받았고 작은 변론의 대가로는 속옷 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등석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을 일으켰다고 하며 이런 까닭에 등석은 민중의 풍속을 흐린 죄로 처행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명가의 주장들은 과연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부정적 사유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명가란 제자 백가라고 할 때 가는 학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명가는 학파라는 성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가의 대표격인 해시, 공손용, 등석, 윤문자, 송경 등은 서로 관련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어떤 계통성이나 조직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남긴 저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맹자와 장자가 살던 무렵에 사상가들이라는 공통점과 어울려 명과 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가 서로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명가를 명의 대가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명가로 분류되는 사상가들은 다양합니다. 송경이나 윤문자는 묵가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장자의 친구인 해시는 노장 계열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합적 학문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가라는 이름은 한때에 만들어졌습니다. 명가는 명칭과 실제 또는 형식과 내용의 본질과 그 관계성을 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과 실의 관계를 바로잡아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손용에게서는 사물의 명칭을 통해 개념의 분석을 꾀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해시에게서는 새로운 세계관의 제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사상은 단순히 궤변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명가를 궤변론자, 논리학파, 변증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도 사실 모두 같은 뜻은 아니지만 명가를 표현하는 적절한 말도 아닙니다. 명가가 궤변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명가 사상가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논리 자체에 치중한 것도 아니었으며 변증법적 요소로 다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졌으며 그 방법으로 명예의 문제를 중심에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명가 사상이 나왔는가? 명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자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한문은 고리버입니다. 고리버의 특성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조 말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일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리 대신 한규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한규설은 불가 네 글자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가라고 끊으면 안 돼라는 뜻이 됩니다. 또 가로 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 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어중간한 뜻이 됩니다. 고리버의 특성은 이처럼 같은 말인데도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리버에는 어미 변화가 없고 고정된 품사도 없습니다. 아울러 조사가 별로 없으며 문장 부호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선비들은 10년을 공부해야 한문의 이치를 터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험적인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양 철학이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근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원인입니다. 당시는 혼란기였습니다. 혼란기란 옳고 그름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제후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웃을 침략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말 잘하는 사람이나 사정을 잘 살피는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다시 강력한 제후국이었던 제나라는 많은 예물을 주면서 학자들을 모아들였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대부로 예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을 직하라고 불렀는데 직하는 기원전 357년에서 301년까지 57년간이나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직하에 머물렀던 명가 사상가들이 송경, 윤문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명가 이전에 명의 문제를 다룬 사상가들의 영향을 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명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영향이 말과 행동에까지 미치고 나아가 정치, 문화, 형벌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그 피해는 오로지 백성들이 입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먼저 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명을 문제 삼은 또 다른 사상가로는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는 노자 1장에서 이름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며 이름 없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노자가 더 높이는 것은 이름 없음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유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명가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밖에 묵가 사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묵가 집단은 초대 지도자인 묵자가 죽자 세 파로 갈라졌습니다. 이 세 파를 후기 묵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서로 자신이 정통을 이었다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이 논리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또 묵가와 유가의 다툼에서 나온 영향도 있습니다. 묵가의 유가 비판은 매우 엄격합니다. 묵가는 유가 사상의 중요 부분인 천명, 상례, 예와 악 등을 비판했습니다. 유가 또한 묵가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연히 두 사상 사이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궤변과 논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상가는 해시와 공손룡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명가 사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